안녕하세요, 윤승훈입니다. 오늘은 이슈 토론 EJ로 보내드립니다. 이명석 도의원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순천 여수 광양 3개시 경제 동맹과 통합 문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도의원 이명석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입니다. 그다음에 이세현 순천시 의원 국민의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세은 의원입니다. 네. 오늘 저하고 이세현 의원이 약간 민주당 옷을 입었고 그렇게 됐네. 저 하늘색인데요. 그래, 뭐 초록은 동색이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 이건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올 3월 그러니까 경제동맹부터 얘기하죠. 그 노광규 순천시장이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자리에서 이 제안을 했고 두 시장이 긍정적으로 답했죠. 일단 그래도 이게 순천만의 문제 아니고 3개시 문제니까 우리 도의원께서 더 잘 보실 것 같으니까 우리 김영석 도의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뭐 과거부터 이제 행정통합 얘기도 쭉 나와 있었고 이제 이번에 경제동맹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메가시티나 경제동맹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북, 광주, 전남도 그렇죠. 경제 협력을 좀 이끌어내려고, 호남권, 예, 호남권 경제 동맹을 좀 이끌어내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부울경도, 예. 이런 그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예. 이제 마침 우리 지난 3월에 우리 3개시 시장님들 모여주셔가지고 이제 경제 동맹을 이제 서로 합의를 이끌어냈죠. 네.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마침 시기적으로도 우리 석유화학단지 여수에서 좀 위기가 있었고. 마침 때맞춰 우리 또 철강 산업이나 2차 전지도 관련해서 좀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을 지자체 혼자만 감당할 게 아니라 지역에 좀 인적 거리에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이 3개시가 좀 서로 협력해서 지방 정부를 위해서 좀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 협력을 좀 이끌어낸다면. 그런 혜택들이 당연히 다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3개 시민들한테 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회사만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회사에 다니시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그 근로자분들이 생활하시는 각 지역 결론은 3개시죠. 네. 당연히 저는 경제동맹 가야 긍정적으로 된다고, 보시는군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세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행정 통합 없이 이제 산업 위기와 지방 소멸을 이제 대응하자는 이제 목적이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철강 및 2차 전지 관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여수 순천 광양이 이제 전남과 함께 뭐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 요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석유, 화학과 철강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동맹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철강 산업은 광양이고 석유, 화학은 여수인데 이걸 같이 대응하자고 제안한 건 순천시장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보기 좋잖아요. 각자 그 얘기 하긴 뭐하는데 순천시가 같이 하자. 그리고 두 분은 만약 여수시장, 광양시장은 반대하면 이상이잖아. 그 모양새가 그죠? 그러니까 이 3월달에 경제동맹을 하자라는 건 화기애애하게 잘 된 것 같고 또 순천시장이 제안한 게 딱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경제동맹이 뭐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이명석 의원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딱 찍어서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일단 경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역의 여건과 산업 그다음에 이게 서로 간의 분배 이런 부분들이 3개시가 일치가 돼야지 그거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경제 협력을 좀 이끌어내서 우리 지역이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방향들 뭐 딱 찍어서 현재 지금 나와 있던 얘기는 산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그렇죠. 많이 일단 나왔지만 산업에 대한 거예요. 결론의 최종 목표는 우리 3개시의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겠죠. 네. 삶의 질 향상이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아우러져서 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하실 말씀은 따로 없죠? 있어요?
아, 예, 예. 네. 그 저희가 사실은 통합이 지금 뭐 진전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있다가 예. 사라졌죠. 예, 그런데 이제 진전이 되지 않는다고 이거를 좀 방치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인구 중심으로 이런 어떤 맞춤형 전환 정책을 이제 세계시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저희 노광규 시장이 보면 참 이런 아이디어가 좀 기발해요. 예. 순천 입장에서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순천은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펀지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 인력은 대부분 광양이나 여수에서 네. 산업 현장이 이제 거의 발달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순천에 사시면서 대부분 아니지만 예. 많은 분들이 순천에 예, 살죠. 많은 네. 분들이 와 계시죠. 그러니까 여수와 순천 아니 여수와 광양 입장에서는 아 이게 돈은 그쪽에서 벌고 쓰는 거는 순천에서 쓴다. 당연히 순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흡수해가지고 같이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려면 산업이 위축되면 안 되죠.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해도 네, 될까요?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는 자리야. 아니 예. 저희가 23년도에 국제정원 박람회를 네. 치렀었잖아요. 그때 저희 1,000만 관객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천 숙소 인프라가 부족해서 여수와 광양으로 관광객이 다 사실은 숙박이나 이렇게 이제 음식 상권 수익이 다 유출이 됐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정말 엄청나게 예산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홍보 예산을 정말로 쏟아부어 갖고 관광객 유치를 많이 했는데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또 수익 같은 열매는 거는 저쪽에서 따먹었다. 예, 그랬죠. 근데 반박하고 싶으시구나. 아니 예,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어떠한 이게 통합을 먼저 했었다면 아니면 경제 동맹을 좀 먼저 맺었었다면 우리가 뭐 뺏겼네, 뭐 가져왔네 이런 그렇죠. 소모적인 논란 자체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네. 경제 동맹과 통합까지 얘기를 넣은 거예요. 네, 경제 네. 동맹만 하고 사실 이명석 의원도 아시겠지만 경제 동맹 자체도 법적 근거는 없어요. 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네, 거고 네. 약간의 선언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협력 차원이죠. 그렇죠. 경제 동맹이란 제안이 나온 것도 아까 말한 3개시 행정협의회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개시 행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순천 광양시장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게 논의하는 네. 거예요. 그 3개시 행정협의회의 한계를 우리 이명석 도의원은 광양 출신입니다. 광양시요. 꼭 강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분이 조금 싸우셨는데 그 행정협의회의 한계를 아까 저랑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 얘기를 네.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이제 행정협의회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법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네.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법적 지방자치단체 등기 부분이 아니어서 전혀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 이 2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이제 공동의 사무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협의체입니다. 그래, 협의체. 협의체.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제안을 하거나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생기지만은 여기서 나왔던 결론에 대해서 한 사람이 안 지키면 예, 뭐라 이렇게 구속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예. 좀 표현을 그렇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아 그러세요. 예. 그렇죠. 그런 행정협의회는 그래서 모든 사무를 다 거기서 논의는 할 수 있어. 네, 예. 그런데 이제 노광수 시장 경제동맹을 얘기한 거는 지금 그 여수와 광양이 주축 이 산업이 발달해야 이 동북권이 같이 사는데 위기가 되니까 이것을 조금 더 긴밀하게 경제 관련해서 네. 얘기하자 해서 경제동맹을 한 건데 근데 똑같이 경제동맹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은 그렇죠.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광주 전남 호남권 불경 메가시티 할 때 먼저 그쪽이 추진했죠. 불경이 제일 먼저 추진한 네, 건 그렇죠. 뭐냐면 그래서 메가시티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 연합을 만들어서 법적 구속력을 갖자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거기는 이제 특별자치단체 자체를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광역적으로 예, 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전혀 저희보다 이제 한 단계 더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광역 시도가 모여서 예. 새로운 자치단체를 규모도 만드는 크고 거니까. 뭐 네. 구속력도 훨씬 있는 네, 걸로. 예.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약간 잘 안 되고 있긴 해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 경제 동맹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민선 8기 3년 맞아서 기자회견하면서 노광수 시장이 다시 통합에 대해서
띄운 거죠. 띄운 거죠. 네.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아마 네. 통합시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네, 그럼 통합 그 과정을 좀 얘기해 봅시다. 네. 아니요. 그 저희가 그 전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미 생활권과 이제 산업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 그리고 이제 생활 인구 기반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미 인구로서는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요수순천 광양이. 어떻게 통합이 돼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그 이제 생활 인구가 뭐냐면요. 실제로 네. 움직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 이제 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여수천 광양에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한 도시처럼 생각한다 이 그렇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 목포 가듯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관광객, 통근, 통학자, 쇼핑, 진료 이렇게 방문하는 이제 목적으로 주민등록상이 아니고 실제로 지역으로 오가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인구가 요순강 합해가지고 7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움직이는 그 흐름을 보면은 1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 통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주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권이 네. 하나가 됐으니까 예.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돼 있다. 그렇죠. 이 말씀하시고 예,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광양을 이제 예를 들어 쇼핑몰을 갈 때 경계가 거의 없거든요. 그 광양에서 저희 성가로로 병원 올 때도 그렇죠. 전혀 예. 그런 게 없고 예. 사실 교통편도 여수가 조금 불편하지 저희 7, 7번 얼마나 광양에 많이 다닙니까? 그렇죠. 거의 10분에 한 대씩 다니는데. 예, 맞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아니, 당연히 생활권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죠. 네. 무너졌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생활권의 의미이고 우리가 행정구역이나 행정 관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경제 동맹부터 시작해서 이제 행정 통합까지 이뤄 나가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이승호 의원님 77번 버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900번이나 이런 버스들이 다 순천으로 다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순천 광양뿐만이 아니고 여수가 함께 어우러지려면 이제 광역버스죠. 그렇죠. 광역 네, 버스. 현재 광양하고 여수 그다음에 여수하고 순천들이 이제 광역버스가 운행을 해요. 근데 그게 횟수가 5번입니다. 그래 예. 하루에 5번. 그리고 경계가 없는 순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신대하고 광양하고는 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그다음에 광역버스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디하고 어디? 신대. 신대하고. 네, 신대가 그렇게 옆에 있어도 같이 그렇네요. 가는 버스가 예.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경제 동맹을 했을 때 요런 거는 경제 동맹에서 논의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부터 풀어 나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광역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경제 동맹이나 아니면 통합을 추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지만 예, 점진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연차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광역 수준으로 되면은 뭐 정책 추진부터 예산 확보부터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조금 정리하죠. 뭐냐면 우리 순천의 이세훈 의원은 통합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걸 네. 전제하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그러신 것 거고 같아요. 우리 이명석 의원은 통합까지는 좀 그렇고 경제 동맹으로 하나 더 만들어가서 좀 천천히 가자라는 쪽인 것 같은데 내가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파악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순천시장하고 의견이 똑같고 광양시장 하고 의견이 좀 똑같고 그런데 광양시장 이 자리에 와서 아직 통합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광양은 좀 반대 입장이 더 높더라고요. 여론조사 봤을 때는. 네. 예, 맞은가요? 제가 본 게. 저 실질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저희 이제 순천 여수 광양 말고 다른 타 시의 통합 사례만 봐도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렇고 그러면 우리 이세훈 의원은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했고 이명석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지금- 통합까지는 아직 좀 통합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보는 네, 거예요? 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겠죠. 그렇게 한다 보면 당연히 이제 지자체가 협력 사업들이 생길 것이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나 지방 소멸 시대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선시 그 과정에서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 반드시 그게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지자체 장들끼리 모여서 우리 행정 통합합시다라면 그냥 진행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정서적인 여건이 틀리고 그다음에 지역에 기반한 산업 자체가 틀리고 생활 환경이 달랐거든요. 네. 그런 걸 하나씩 이제 분쇄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언젠가는 가겠지만은 정서나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어떤 가야죠. 요 네. 통합이 좀 먼저 돼야 된다. 네, 예. 요건 약간 정기명 여수시장
쪽이네. 예. 저는 이 말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수순천 광양 통합 논의가 10여 년, 한 15년 전에 있었다가 막 논의되다가 네. 없어졌잖아요. 그때 여수하고 제가 생각하기는 여수하고 광양이 반대해서 안 됐어요. 순천은 좀 했고 그 여론조사 결과 혹시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뽑아놨는데 안 가져왔네요. 저희가 좀 압도적으로 좀 많고 순천은 예. 통합하자는 쪽이 많았던 걸로 예, 기억하고 예. 여수하고 광양은 반대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죠, 당연히. 예. 그때 당시에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가 산업이 월등하게 높은 그러니까 여수와 광양은 혼자도 잘 사는데 예, 여수와 광양은 이기적이네. 이기적인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나눠주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순천은 없었거든요. 당연히 받고 싶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베이스에서는 새롭게 들어온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 이제는 그래서 입장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광양읍에 있는 프랜카드 나그 문구 네, 아직도 네. 기억해요. 우리 세금으로 순천 시민 다 그렇죠. 퍼준다. 네. 이 프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때. 그때는 근데 그랬어요 정말.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달라졌다고 봐요. 순천이 네. 훨씬 커졌고 정원박람회 등 뭘로 상당히 수준이 올라갔고 지금 여수 광양이 통합하면 여수나 광양의 세수가 순천 시민한테 간다. 이 논리는 15년 전보다는 그렇죠. 훨씬 과거에 좀 매여 있는 얘기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순천시에서 이런 그 행정 통합까지 예전부터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과거에도 순천이 얘기 하지 않았어야 될 행동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어요.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캠퍼스를 광양에다가 설립한다. 아 그렇죠. 기억나세요? 이 2008년도입니다. 네. 그때 순천은 정치권과 우리 행정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습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 그때 아마 시장님이 노광조 시장님이시죠? 맞아요. 네. 네. 그 저기 서가방 국회의원. 네. 민주당이. 지금 보면 당연히 그때 그거는 순천이 정말 잘못한 거라고 네, 생각해요. 대학교를 네. 경쟁력 있게 키웠으면 훨씬 순천대도 좋아졌고 그렇죠. 광양과 순천이 되게 네, 화합할 네, 수 있는 네. 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과거의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서로 이제 약 그 우리 두 개 시민들이 이세훈 상처를 의원님 받은 저기 거죠. 시정 질문 때 네. 이 통합 논의는 지금 노광규 시장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광양에서 반대할 거를 예전 시장할 때는 했는지 한번 시정 질문에서 한번 물어봐줘요. 네.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시대의 좀 흐름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또 저희 이제 순천시가 지금은 뭐 웹툰 클러스트나 뭐 그렇죠. 지금은 뭐 엄청난 산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나 이제 시의 입장은 이제 이거를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전에 예전에는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순천 박람회 할 때도 그 유출이 됐을 때도 저희가 부족한 거를 다른 시에서 이제 보완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 이게 아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정치권이 같이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 아까 우리가 예전에 그 통합 논의 네. 우리 작가님이 바깥에서 지금 2018년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찬성이 전체 3개시 합쳐서 찬성이 72%, 네. 순천이 83.8, 여수가 69.2, 광양이 55.8. 그래도 50% 넘었네요. 그러니까 3개시 다 찬성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순천이 80%, 여수가 거의 70, 광양이 제일 안 하려고. 광양은 아까 말한 그것에 대한 한이 좀 있네. 광양 사람들은.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공감대가 그러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공감대는 지금도 다시 여론조사를 하면 이 정도 찬성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그건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고 이거 보면 우리 작가님 오늘 이번 방송을 해서 공부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15년 전에 여수 순천 광양 통합할 때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을 했어요. 우리 못하고. 맞아요. 그렇죠. 네. 기억하죠. 네. 그 마창진에서 제가 얼마 전까지 있다 왔잖아요. 통합인데 창원 특례시 거기는. 네, 분위기는 좀 어때요? 거기.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실패한 사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이 이제 중요한 거죠. 실패한 사례라는 건 뭐냐면 마산하고 진해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그런 논의가 이제 여수, 순천, 광양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마산 진해는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창원은 많이 발전을 한 거고. 네. 근데 우리 작가님 너무 열심히 그 당시에 찬성률이 통합을 찬성한 게 마산이 87, 네. 진해가 58, 창원이 57. 오히려 창원이 통합하는 걸 꺼렸는데 역전됐네요. 역전된 거죠. 예. 그러니까 향후 통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유, 네.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달랐네요. 반대가 훨씬 적네. 근데 보니까 여기 이제 창원 사례를 저희가 되게 네.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저희랑 좀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해요? 상황이. 그 창원도 창원하고 마산은 거의 붙어 있어요. 우리 네. 순천 광양이 붙어 그렇죠. 있듯이. 맞아요. 그다음에 진해는 진해가 좀 떨어져 떨어져 있는데 있고. 여수처럼 떨어져 네. 있고. 되게 비슷해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현재는 이제 실패사로 나온 이유가 아니, 왜 네, 나왔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원의 분배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래, 거죠. 문제가 생기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처음 통합 시 때만 해도 마산 인구가 41만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현재 마산 인구가 35만이거든요. 그렇죠. 마산만 빠져. 창원으로 다 창원으로 가죠. 빨대 효과가 생기게 네. 있었어요. 예.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하고 승주군 통합 사례만 봐도 알아요. 예. 우리 제가 이제 도에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순천 지역구 정영근 의원님이 이 부분 가지고 도정 질문을 하셨는데 예. 여기서 보면 정영훈하고 그걸 우리가 방송 한번 했어요. 예, 승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 각자 지역으로 보면 어느 지역은 좀 유리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불리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3개 시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누가 30, 누가 50, 누가 20을 갖고 있지만 3개 시가 지금 현재로 있으면 100이야. 네. 근데 통합을 하면 누구는 50에서 80이 갈 수 있고 누구는 10에서 그러죠. 20이 갈 수 네. 조금밖에 안 가져갈 수 있지만 네. 전체 파이는 100에서 150으로 커질 수 200으로 있죠. 커지지 네. 않을까? 이것 때문에 통합 논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죠. 통합할 때 3개시의 시너지는 더 올라갈 네, 것이다.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나온다고 보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원의 분배 부분, 그다음에 부분. 경제 발전 부분, 그다음에 혜택 부분이 서로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제 원칙이 뭐냐면 일단 키워놓고 분배를 생각하자. 네. 분배부터 생각하면 키울 수가 없다. 저는 그 논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저희가 쉽게 보면 투표를 한다고 쳤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순천 시민이 지금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여수 시민, 그다음에 광양 시민이 네. 숫자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3개시에서 통합을 한다.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숫자 많은 지역 출신이 이기는 거죠. 근데 이런 근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구수 대비 예. 그 퍼센테이지 반영 비율을 네, 그건 조율하면 되는 충분히 거니까. 조율할 수 예, 예, 있으니까. 근데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걱정하는 쪽에서는 아마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크지 않을까. 예, 이명석 그럴 것 같아요. 의원은 전체적으로 시너지는 큰 건 두 분 동의하시고 하는데 분배에서 네, 그 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세훈 의원이 분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우리 이명석 의원한테 한 말씀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물론 시장은 아니지만 아니 근데 네. 보니까 이제 이 마산 뭐 진해 이쪽을 보니까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중재를 하는지 좀 이런 것도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선례들 때문에 뭐 못한다기보다는 그런 선례를 이 교훈 삼아서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그렇죠. 논의해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서 비춰졌던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시장에 나가면서 준비를 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5년 전에 사라졌던 논의가 왜 다시 하냐? 그 여수나 광양이 먹고 살 게 확실했던 시대에서 지금 그게 흔들리는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대로 뒀다가는 도태한다라는 그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통합론이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논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나 시민들도 생각하시고 네, 이 맞습니다. 논의들을 더 확대 나가면 맞습니다. 예.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결론 내렸죠? 그렇죠. 다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이세현 작가님이 자료를 잘 주시고 준비 잘 해주셔서 이세현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석 전라남도 도의원 이세현 순천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